예.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네이버 댓글 조작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네이버에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 31일에도 더민주당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크로를 사용한 공감 숫자를 올리는 그 범죄에 가까운 행위죠. 네. 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 자료를 경찰에 제출을 했고 네. 수사 의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메이저 언론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것들로는 다른 거랑 조금 약간 엮어가지고 기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약간 그 규제를 하는 거랑 이거랑 또 같이 엮어가지고 뭔가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식으로 좀 약간 기사를 쓰고 있긴 한데 네. 지금 더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 자료만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런 정황이 있을 거다라는 4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딱 만들어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이미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맞는 수사 의뢰인 것 같고 네. 사실관계가 조금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 정당한 건지 아닌지 이제 드러나겠죠. 저번에 이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댓글에 대한 논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댓글이 신고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신고 기능이라는 게 일단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법적인 개인정보법을 보면은 개인정보법 18조의 2에 보면 신고를 이제 하는 건데 원래는 법에는 이제 행안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행안부 장관에게 네.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업체 측에서 대리식으로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게 사용자가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신고 기능이라는 걸로 압축이 되는 거고. 네. 근데 그 법을 잘 보면은 무엇을 신고할 수 있느냐가 나오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자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자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그걸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다는 게 굉장히 좀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은 좀 해석이 애매모호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를 사실은 그 입증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할 때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았는지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될 그 의무가 있어요. 네. 네. 신고 내용을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은 신고를 받아주는 입장에서 그걸 잘 들여다보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사실은 이제 그 댓글들을 보면은 2가지로 나뉘어요. 신고가 되고 나서 이게 그냥 접힘이 되는 댓글이 있고 네. 완전 삭제돼서 내용을 볼 수가 없는 댓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차이점이 이제 이 법안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냥 접힘된 거는 펴서 다시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냥 블라인드 처리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접힘을 펴면은 원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에 따라서 어떤 권리나 이익을 정말로 침범을 하는 거면 아예 없앨 정도랑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남겨놔도 침해를 받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인정이 되면 남겨놓고 접힘만 되는 거고 그걸 남겨놓으면은 개인정보가 침해된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주체는 이제 온전히 네이버의 법리적인 해석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까놓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실하고 약간 무관하게 단순 비방하는 것들은 접힘이 되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 팩트 폭력인 거 있잖아요. 네. 사실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은 삭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거죠. 그 사람이. 당사자가. 사실을 올렸는데 네. 사실을 올린 게 그 당사자한테 피해가 가게 되면 네.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여서 그걸 삭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네이버에서. 명예훼손.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네, 네. 연결이 되죠.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게재가 되면은 그 사실을 적시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모호하죠. 법 자체에 대한 그 위헌성까지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검 순위를 지금 네이버랑 다음 거를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올려놨었는데 그래요? 저번 주에 어떤 분이 별점을 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삭제된 거는 그러니까 사실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글들. 네, 그래서 삭제된 글이 뭐냐, 네. 삭제된 댓글만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만든다면 우와. 그게 사실은 이제 팩트 추적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 네. 그렇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당사자가 네, 네. 인정한 사실들이네요, 그건.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은 네. 이제 네티즌 분들이 어디를 공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완전 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어느 쪽으로 이걸 몰아가야지 사실 우리 네티즌 입장에서 뭐가 어떻게 이득이 될지 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조금 알아왔는데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뉴스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네. 근데 그 이제 댓글을 관리하는 그 담당자가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책임을 지기는 졌는데 그게 이제 해고를 당한 게 아니고 네. 그냥 1년 정직 처분에 그쳤다고 해요. 1년 무급정지겠네요. 네. 무급인지 유급인지 뭐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는 내용이고. 그것까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그 담당자가 바뀌거나 네. 네, 그 담당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거나 해고가 되거나 해서 이게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댓글 사건을 통해서 기업한테 손해가 끼쳐졌느냐 안 끼쳐졌느냐가 중요해요. 네. 손해를 끼쳐졌다면은 그건 담당자가 뭔가 정책적인 방향에서 뭔가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그런 게 정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처리 결과가 1년 정직으로만 결과가 났고 그게 이제 사실 당에서도 뭐 잘못하면은 꼬리 자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잘 들어보면 1년 정직이라는 게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네,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네이버 지금 대표인 한성수 대표가 네네. 그 사실 예전에 스포츠 쪽을 이제 담당할 때 댓글 쪽을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것들을 책임자로 있으면서 그거를 방관하고 약간 오히려 약간 주도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내부에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징계 방향을 결정할 때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해고가 아닌 1년 정직에 해당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 게 한소수 대표가 여론 조작이나 댓글 조작에 너무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안일하게 네, 지금 대응한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 양아치 조폭 집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슨 큰일 생기고 나면 야 너 한 1년 동안 일본에 갔다가 조용하면 다시 들어와. 뭐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의 처사가 아닌가.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려면 제대로 네. 네, 잘랐다가 나중에 들어오라고 하든가 1년 정직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뭐야. 에이, 덜 자른 거야. 이렇게 덜렁덜렁 하고 있는 건가? 정이 많은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이버 내부에서도 좀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거를 제대로 정말로 제대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그걸 좀 자숙을 좀 더 했으면은 예.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일단은 언론에 안 나온 얘기입니다. 네이버 현재 댓글 담당자가 1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이번 처분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추측을 해본 것 같아요. 약간 그 정리가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요 부분은 사실 댓글 부분은 네. 법적으로 처벌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셨었던 거죠. 지난주에 그렇게 네. 네, 결론이 됐-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 그럼 처벌받지는 법적으로, 않는데 네. 법적으로 처벌받을 뭐 그런 근거는 없으니까 네. 대놓고 도구로 사용한다. 이런 느낌이 그렇지만 들고. 만약에 지금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네이버 댓글 조작이 진실이라면 네. 뭐 그런 법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지만 기업 이미지는 엄청나게 실추되겠죠. 그건 이제 기업 윤리랑 또 네. 네, 제가 여러 번 다뤘던 기업 윤리랑 연결되는 부분이고 네. 오뚜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물질 나왔다거나 했을 때 어떻게 오뚜기에서 대응을 하는지 네. 그런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댓글이 신고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근데 그 신고 기능이라는 게 일단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법적인 개인정보법을 보면은 개인정보법 18조의 2에 보면 신고를 이제 하는 건데 원래는 법에는 이제 행안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행안부 장관에게 네.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업체 측에서 대리식으로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게 사용자가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신고 기능이라는 걸로 낮추게 되는 거고. 네. 근데 그 법을 잘 보면은 무엇을 신고할 수 있느냐가 나오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자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자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그걸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다는 게 굉장히 좀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은 좀 해석이 애매모호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를 사실은 그 입증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할 때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았는지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될 그 의무가 있어요. 네. 네. 신고 내용을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은 신고를 받아주는 입장에서 그걸 잘 들여다보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사실은 이제 그 댓글들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여서 그걸 삭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네이버에서. 명예훼손.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거네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네, 네. 연결이 되죠.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게재가 되면은 그 사실을 적시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모호하죠. 법 자체에 대한 그 위헌성까지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검 순위를 지금 네이버랑 다음 거를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올려놨었는데 아, 그래요? 저번 주에 어떤 분이 별점을 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삭제된 거는 그러니까 사실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글들. 네, 그래서 삭제된 글이 뭐냐, 네. 삭제된 댓글만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만든다면 네. 우와, 그게 사실은 이제 팩트 추적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 네. 그렇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당사자가 예, 예. 인정한 사실들이네요, 그건.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은 네. 이제 네티즌 분들이 어디를 공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완전 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어느 쪽으로 이걸 몰아가야지 사실 우리 네티즌 입장에서 뭐가 어떻게 이득이 될지 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조금 알아왔는데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뉴스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이제 댓글을 관리하는 그 담당자가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책임을 지기는 졌는데 그게 이제 해고를 당한 게 아니고 네. 그냥 1년 정직 처분에 그쳤다고 해요. 1년 무급정지겠네요. 네. 무급인지 유급인지 뭐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는 내용. 그것까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그 담당자가 바뀌거나 네. 네, 그 담당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거나 해고가 되거나 해서 이게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댓글 사건을 통해서 기업한테 손해가 끼쳐졌느냐 안 끼쳐졌느냐가 중요해요. 네. 손해를 끼쳐졌다면은 그건 담당자가 뭔가 정책적인 방향에서 뭔가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그런 게 정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처리 결과가 1년 정직으로만 결과가 났고 그게 이제 사실 당에서도 뭐 잘못하면은 꼬리 자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잘 들어보면 1년 정직이라는 게 네. 손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아, 예.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네이버 댓글 조작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네이버에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 31일에도 더민주당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크로를 사용한 공감 숫자를 올리는 그 범죄에 가까운 행위죠. 네. 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 자료를 경찰에 제출을 했고 네. 수사 의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메이저 언론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것들로는 다른 거랑 조금 약간 엮어가지고 기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약간 그 규제를 하는 거랑 이거랑 또 같이 엮어가지고 뭔가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식으로 좀 약간 기사를 쓰고 있긴 한데 네. 지금 더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 자료만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런 정황이 있을 거다라는 4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딱 만들어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고 이미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맞는 수사 의뢰인 것 같고 네. 사실관계가 조금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 정당한 건지 아닌지 이제 드러나겠죠. 저번에 이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댓글에 대한 논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고가 되고 나서 이게 그냥 접힘이 되는 댓글이 있고 네. 완전 삭제돼서 내용을 볼 수가 없는 댓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차이점이 이제 이 법안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냥 접힘된 거는 펴서 다시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냥 블라인드 처리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접힘을 펴면은 원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에 따라서 어떤 권리나 이익을 정말로 침범을 하는 거면 아예 없앨 정도랑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남겨놔도 침해를 받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인정이 되면 남겨놓고 접힘만 되는 거고, 그걸 남겨놓으면은 개인정보가 침해된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주체는 이제 온전히 네이버의 법리적인 해석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까놓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실하고 약간 무관하게 단순 비방하는 것들은 접힘이 되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 팩트 폭력인 거 있잖아요. 네. 사실에 완전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은 삭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거죠. 그 사람이. 당사자가. 사실을 올렸는데, 네. 사실을 올린 게 그 당사자한테 피해가 가게 되면, 네. 그게